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병헌 씨가 국내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이병헌 씨의 스크린 소식을 헤럴드팝의 김은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헌 씨가 작년에 그 50억 협박 사건을 이제 이겨내고 다시 국내 팬들에게 돌아왔는데 영화 협녀로 국내 활동에 복귀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마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터진 어떤 문제를 이제 매듭 짓고 이제 개인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각본 출신가로 영화 토르, 다크월드를 통해 영화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앨런 테일러와 세계적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합작한 SF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와 칸의 여인, 전도연, 충무로의 샛별 김고은과 함께한 한국 영화 협녀, 칼의 기억으로 올 여름 관객을 찾아갑니다. 당초 이달 개봉 예정이었던 한국 영화 내부자들은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와 협녀 칼의 기억이 비슷한 시기에 막을 올려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네, 영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 올 연말쯤 정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2월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와 2017년 1월 개봉 예정인 리메이크 서부극 황야의 7인에 각각 출연해 이제 세계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와 협녀가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한다면은 홍보 활동이 좀 겹치겠는데요?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7월 2일에 개봉을 확정했고 협녀 칼의 기억이 8월로 개봉이 잡혔는데요. 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현재 개봉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사랑받고 있는 외와 매드맥스 분노의 주주처럼 만약 장기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협녀 칼의 기억과 맞대결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흥행에 부진할 경우에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떠난 자리에 협녀 칼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네. 이병헌 측도 두 영화의 개봉 시기가 겹치면서 고민에 빠졌는데요. 네. 영화에서 중요한 홍보 활동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 황야의 7인의 촬영이 한창이라 스케줄 조율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고민 끝에 주연 배우로 비중이 더 큰 협녀 칼의 기억 홍보를 결정했습니다. 네, 협녀 개봉일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병헌의 스케줄도 영향이 크게 있었겠네요. 네, 이번 영화 관련 회사에 문의해보니 후반 완성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네. 총 제작비만 해도 120억 원을 들인 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을 들고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 2013년 9월에 원래 첫 촬영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2월까지 좀 오래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쯤 개봉할까 시기를 조율하다가 이병헌 씨의 50억 협박 사건이 터지면서 개봉 시기를 놓고 조율하던 중 상당히 지연됐죠. 결국 올해 여름 성수기를 공약하기로 했습니다. 개봉일이 확정되면 이병헌도 홍보 일정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황야의 7인 촬영 일정이 조율되어야 협녀 칼의 기억 국내 홍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하루 정도 머물 경우에는 스케줄을 한 3, 4일 정도 빼야 하기 때문에 이병헌으로서는 굉장히 고단한 홍보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7월 달에 그 터미네이터 개봉하고 8월 달에 협녀가 개봉하고 네. 지금은 또 미국에서 황야의 7인 촬영 중인데 네. 이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소속사에 확인해보니 미국에서 영화 황야의 7인 촬영이 한창이더라고요. 네. 미국 루지애니아주 뉴올리언스 외곽 지역에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태양의 눈물, 더블 타킷으로 국내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안톤 후쿠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황야의 7인은 지난 1962년 개봉했던 동명의 서부극을 리메이크하는데요. 7인의 총잡이 얘기입니다. 이병헌은 극 중에서 빌리 록 역으로 나옵니다. 네. 현재 지금 주라기 월드로 한국 관객과 만나고 있는 크리스 프렛을 비롯해 덴젤 워싱턴, 에단 호크 등이 캐스팅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병헌은 지난 2009년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으로 할리우드에 데뷔한 이후 활발히 활동하며 굉장히 유명한 아시안 배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병헌 씨 하면은 국내의 영화 흥행 보증 수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영화 2개 개봉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떻게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흥행에 그쵸. 성공할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이병헌 씨에게 1232만 관객이라는 꿈의 기록을 안겨줬습니다. 네. 역대 7위 기록인데요. 그러면서 이병헌은 자연스럽게 스크린계 흥행수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영화 G.I. Joe 2나 레드 더 레전드가 각각 흥행에 큰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할리우드 연속 도전 요 정도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2년 만에 영화 컴백 작품입니다. 이병헌의 극 중에서 터미네이터 시리즈 사상 최고 악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액체인간 T-1000 역으로 나와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맞대결을 합니다. 볼거리와 작품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작품이 될 경우 흥행이 따르겠고요.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1,049만 명으로 역대 11위에 오른 만큼 현재 극장가의 외화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좀 좋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이병헌의 또 다른 국내 작품이죠. 협력 카레 기억은 블록버스터 사극으로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전도연과 김고은이라는 네. 연기력 좋은 배우들이 포진돼 있어 작품성까지 잡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과 스물 이렇게 딱 두 편만이 3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협력 카레 기억이 부진에 빠진 한국 영화를 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터미네이터 하면은 저희가 네. 어렸을 때부터 봤던 영화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또 이병헌 씨가 나오면은 보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병헌 씨 활동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황해의 7인 촬영이 한창이라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소속사 측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황해의 7인이 근데 다소 지연되고 있어 크랭크업 시기가 언제가 될지 미정입니다.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는 주로 실내에 큰 세트를 짓고 촬영을 진행해 일정에 큰 변동이 없는데요. 황해의 7인은 웨스턴 무비다 보니까 실내보다는 야외 촬영이 많다고 합니다. 야외 촬영의 최대 복병이 바로 날씨죠. 네. 요즘 현재 비가 많이 내려서 촬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한 8월 중순쯤에 크랭크업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잘못하면 9월까지도 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네. 황해 7인 촬영 도중에는 한국으로 건너와서 협력 카레 기업 홍보에 뛰어듭니다. 귀국 시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르면 7월 초,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작년에 그 아픈 기억을 네. 좀 이겨내시고 네네. 이번에 좀 활동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